안녕하세요. 연세 마이덴 치과 교정과 전문의 이예슬 원장입니다. 오늘은 다른 치과에서 교정치료를 시작했다가 개인 사정으로 저희 병원에서 치료를 마무리했던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분은 이렇게 브라켓을 전체 치아에 달고 있는 상태로 내원을 하셨고요. 한 4, 5개월 정도 전에 교정치료를 시작을 했고 이도 2개를 발치를 했다고 했습니다. 위에 있는 이 2개를 발치를 하고 교정을 하다가 이제 이사 문제로 원래 병원에 더 이상 내원하기가 어렵게 되었고 또 이제 기존 병원과의 어떤 개인적인 문제로 더 이상 그 병원에서 진행을 원하지 않는다. 비용이 좀 더 들더라도 다른 병원에서 이제 치료를 받고 싶다라는 주소로 내원을 한 환자분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방사선 사진을 보시면 우선은 위에 작은 어금니, 첫 번째 작은 어금니 2개를 발치를 해 있는 상태고요. 사랑니는 지금 4개가 다 있는 상태고 아래 같은 경우는 그래도 비교적 이렇게 악궁에 맞게끔 선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에 철사를 보시면 발치한 데서 이렇게 위로 쏙 올라가 있고 또 앞니 쪽에서 내려가 있다가 발치한 데서 또 올라가 있고 철사가 그런 모양을 보이잖아요. 이제 보잉이라고 해서 철사가 휘었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발치 교정을 하면서 이제 치아 각도나 치아가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그런 힘을 잘 고려를 하지 못했을 때 생기는 대표적인 부작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작용이 지금 나타나 있는 상태였고요. 옆모습 방사선 사진을 보시면은 우선은 눈에 띄는 건 골격적으로 윗턱과 아래턱을 비교해 보았을 때 아래턱이 좀 많이 들어간 2급 부정교합의 모습을 보였고 특히 위에 앞니가 많이 세워져 있었는데 환자분들은 이걸 옥니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옥니처럼 많이 위로 세워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아래 앞니 같은 경우는 또 정상보다 각도가 더 커서 앞으로 뻗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입술이 지금 편안하게 다물어지지가 않고 조금 벌어져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비대칭이 약간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환자분의 초진 사진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송곳니 뒤쪽으로 이제 발치한 치아 부분에서 교합이 잘 맞지 않고 이렇게 떠 있는 모습, 철사가 휘어져 있으면서 그런 모습이 양쪽에서 모두 다 관찰이 되고요. 닿는 부분이 앞니 쪽, 그 다음에 끝쪽 어금니 쪽만 닿고 가운데는 떠 있고 그런 전형적인 부작용이 나타난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지금 기존의 장치로서 교정을 지속하는 건 어렵다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장치를 다 제거하고 새로 재교정을 시작한다 생각을 하고 그렇게 치료 계획을 세웠고요. 그래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일단 이제 발치한 치아 주변으로 나타난 부작용들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 위에 치아들을 다시 잘 배열하는 게 중요했고요. 그 다음에 앞니 각도가 많이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이것들을 각도를 정상적으로 회복하는 그런 것들도 치료 계획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아래 같은 경우는 앞니가 많이 뻗어져 있었기 때문에 앞니 각도도 다르게 회복을 했어야 되는데요. 뻗어진 것들을 좀 줄이기 위해서 아래 앞니를 조금 다듬는 것도 같이 계획을 했고 또 더불어서 아래 이들을 전체적으로 약간씩 뒤로 밀어서 아래 앞니 각도가 더 심해지지 않도록 했고 앞니끼리 약간 깊게 물리는 경향도 해결하려고 치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교정 10개월째 되는 사진인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가운데 쪽에 교합이 뜨는 것들은 많이 개선이 된 것들이 확인이 됩니다. 브라켓팅을 제대로 잘 다시 해서 치아의 높낮이를 조절하는 데 조금 초점을 두었고요. 그리고 중간에 보시면 미드라인도 조금 잘 맞지 않았기 때문에 미니스크류를 통해서 중심선도 좀 개선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됩니다. 교정 완료됐을 때가 이제 1년 8개월 정도 됐었는데 지금 보시면 앞니 깊게 물리는 것도 어느 정도 조금 개선이 됐고 송곳니부터 해서 뒤쪽 어금니까지 균일하게 잘 물리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었고요. 발치한 공간 모두 다 닫혔고 치아 배열도 가지런하게 마무리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교정 전후 사진을 비교해 보시면 이제 치아 자체의 배열도 가지런해졌고 앞니 물리는 것도 좋아졌고 옆모습 사진을 보시면 이제 발치했던 공간 모두 다 닫혔고 교합이 중간에 뜨는 것도 모두 다 균일하게 잘 물리는 모습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니 각도 한번 보시면요. 치료 전에는 확실히 더 이제 직각에 가깝게 세워져 있었다면 지금은 약간 앞으로 살짝 기울어져서 조금 더 정상 각도로 회복한 모습이 관찰이 되고요. 위아래 교화면 사진 보시면 발치 공간 잘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아치 폼도 조금 더 이제 U자 모양에 가깝게 이제 이상적으로 형성이 됐고 치아 배열도 가지런하게 잘 이루어진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교정 전후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을 비교를 해보시면 이제 치아 축 같은 경우도 균일하게 잘 맞춰졌고요. 원래 환자분이 조금 전체적으로 뿌리가 짧은 편이어서 최대한 무리하지 않게끔 진행을 했는데 다행히도 뿌리가 특별하게 더 짧아진 치아 없이 양호하게 마무리가 되었고 치료 중간에 필요한 사랑니는 발치를 했는데 왼쪽 위에 사랑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치료 전에는 걸려 있었는데 치료하고 이제 어금니가 약간은 앞으로 이동을 하면서 이렇게 걸려있던 부분이 해소가 돼서 맹출을 잘 했어요. 그래서 어금니가 교합이 되기 때문에 왼쪽 위에 사랑니는 따로 발치하지 않았습니다. 옆모습 방사선 사진을 보시면 일단은 입술이 안 다물어졌던 게 자연스럽게 잘 다물린 것이 확인이 됐고요. 그 다음에 아래 앞니 뻗어진 각도도 약간 개선이 된 게 확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 위에 앞니 세워졌던 것도 이제 미약하지만 약간 개선된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중첩입니다. 이제 환자분이 조금 턱관절이 좋은 편이 아니어서 약간 무는 위치에 변화가 있어서 아주 정확한 중첩은 아닌데 그래도 비교를 해보시면은 위에 같은 경우는 발치 공간을 닫기 위해서 앞니랑 어금니 쪽에 약 반반 정도로 공간을 닫았고 그 다음에 앞니 각도도 약간은 개선된 것이 확인이 됩니다. 아래 앞니 같은 경우는 어금니 쪽은 이제 크게 변하지는 않았는데 앞니 쪽은 이제 각도가 조금 더 세워지면서 약간 안으로 들어간 모습이 확인이 됩니다. 이렇게 케이스 설명을 마쳤고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전 병원에서 교정을 시작하고 4, 5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하게 더 이상의 돌이킬 수 없는 부작용 없이 문제를 해결한 케이스라고 보실 수가 있고 또 더불어서 환자 나이도 어렸습니다. 20대 초중반 정도 되는 환자였기 때문에 힐링 포텐셜이나 이런 게 좋은 편이기 때문에 조금 뿌리가 짧거나 기존에 치료를 받아서 조금 부작용이 있었거나 하는 문제가 있었더라도 무리 없이 그 부작용 없이 양호하게 치료를 끝낸 경우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사실은 병원을 옮겨서 교정 치료를 계속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간간히 몇 년에 한 번씩 그런 일들이 있어요. 교정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큰 병원들이 갑자기 문을 닫거나 그런 일들이 생겨서 수백 명, 수천 명의 환자분들이 공중분해가 되고 제가 레지던트 때도 막 큰 병원에서 그런 일이 있어서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오고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은 안 되지만 또 환자분들께서 그거를 또 예상하시기가 어려우시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이제 안전하게 병원을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고 안전하게 병원을 선택하신다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너무 가격이 싼 병원은 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가격이 싸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환자분들이 환자로서 받아야 할 그런 권리나 기본적인 것들을 지키지 못할 확률이 굉장히 크거든요. 위생사나 다른 이제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업무만 직원들께 부탁을 하는 거고 의사가 해야 하는 업무는 당연히 의사가 해야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을 당연하게 직원들이 한다든지 그런 일들도 사실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가격이 싸면 그런 기본적인 것들을 이제 보장받지 못할 수가 있으니까 일단은 가격도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교정과 전문의가 있는 곳으로 꼭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교정과 전문의는 또 아무래도 이제 대학병원에서 인증을 받고 수련을 받고 또 시험을 통과하신 경우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안전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잘 진료를 받으시려면 교정과 전문의가 있는 병원으로 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교정치과를 선택하는 그런 기준에 대해서 링크를 남겨드릴 테니까 확인을 하셔서 충분하게 이제 고민을 하시고 그리고 너무 멀지 않은 곳으로 가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교정치료 같은 경우에는 장치가 떨어지거나 철사가 찔리거나 갑자기 병원에 방문해야 하는 일들이 생기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또 내원하시기에 적절한 거리로 해서 너무 한 군데만 가지 마시고 또 교정치료 같은 경우는 의사들만의 진료 철학에 따라서 치료 계획이 굉장히 다른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치료 계획을 들어보시고 본인한테 제일 잘 맞겠다고 생각이 드는 병원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케이스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